자, 앞으로 이렇게 앞에 한 5분, 10분 한 장씩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어머님한테 전달하진 않을게. 니들이 알아서 전달하든지 말든지. 난 고문이라고 봐 그거. 일종의 고문. 그리고 말이야, 내 교육에 대한 철학,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철학은 공부에 대한 철학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 안 그래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스트레스로만 이렇게 일관되게 학생한테 체벌 형식, 긴장감 이런 조성하면 나는 이제 그 부분을 안 좋다고 봐. 내가 직접적으로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스트레스는 해소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남은 기간 앞에 한 시간마다 이렇게 1단원만 할 거예요. 1단원만 쭉 하다가 1단원에 뭐 3단원 꼽사리 끼고 4단원 꼽사리 끼고 할 수는 있어도 1단원은 끝까지 할 거야. 뭘 관련한 내용. 자, 우리 까먹지 말아야 할 내용. 원자량이다. 원자량 누가 기준이다? 탄소 10을 몇으로 정했다? 10이라는 값으로 정한 값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친구와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 질량 값을 원자량이라고 부르고, 단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들, 수소는 1이고요, 산소는 12고요, 질소가 14, 산소가 16, 플로린은 19. 자, 플로린은 잘 안 나올 거야. 플로린은 잘 안 나올 테지만 요거 한 개 한 개의 질량비를 얘기하기 편해서, 얘네들은 약분되니까 그지? 약분되니까 그렇고 12대 19, 그지?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가 12대 19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한 개 한 개는 좀 피하라 그랬지? 헷갈리기 되게 쉬워. 100개와 100개 같은 개수, n개와 n개로, 그지? n개와 n개의 질량비가 12대 19야로 정리하라 그랬지. 자, 이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데, 덜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데, 경험적인 측면에 정리가 되겠고, 자, 분자량은 뭐니? 분자식에 있는 원자량들을 모두 다 합하면 된다. 그지? 모두 다 합하면 된다. 자, 이런 것들 상대적 질량값이다. 결과적으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묶어서 화학식량이라고도 불러. 분자가 안 되는 녀석들의 원자량 합은 화학식량 또는 실험식량이라고 부르는데, 화학식량이 좀 더 보편적이다. 실험식량은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표현이 되고 아마도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자, 분자량. 그 다음에 얘랑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물질의 양과 연관된 단위가 몰이더라. 그지? 묶음 단위. 그지? 개수를 표현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지? 화학에서 입자를 다룬다 그랬지? 원자, 분자, 자로 끝나는 친구들. 그지? 이온도 그렇고. 입자의 양을 표현할 때 개수 관계로 연결시키는 게 딱 좋기 때문에 몰은 결국은 특정 개수를 묶어서 1몰이라고 부르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랬잖아. 물질의 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지? 자, 그래서 1몰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요 원자량의 기준과 완전히 연동되어 버린다고. 그지? 연동되어 버린다고. 알아들어? 연동되어서 탄소 12를 몇 그램 모아? 정확하게 12g 모았을 때 요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양, 원자의 개수, 양을 1몰이라고 부르고, 개수를 세어봤더니 몇 개?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되더라. 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숫자를 무슨 수? 아보가드로 수, 그지?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라고 부르더라.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지? 자, 이렇게 연결되면 편리한 점이 뭐야? 얘네들 N개와 N개의 질량비가 12대 19. 그지? 그래서 플로린 1몰의 질량도 19g. 맞지? 물 분자 1몰의 질량도 18g. 그지? 분자량에 그램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되는 거고,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뭐라고? 몰 질량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 알고 있지? 자,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우리 물 9g을 모으면 2분의 1몰이더라 라고 하는 건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퍼 몰 해서 그램 서로 소거된단다. 이렇게 몰이 올라가고요. 번분수니까. 그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단위가 몰이라는 단위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공식을 제대로 세웠구나.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공식이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이렇게 정리가 되고, 1g 속의 분자수를 비교해봐 라고 하면 분자량분의 1, 몰 질량분의 1을 하는 게 좋더라 라고 하는데요. 그지? 지난주에 했지?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아보가드로 법칙도 했어요. 그지? 그지? 아보가드로 법칙도 했어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누구한테만 적용시키게? 기체한테만 적용시켜. 액체나 고체에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시켜야지. 그러면 그건 또라이야. 바보야, 바보. 그지? 기체한테만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상태를 잘 확인해야 돼. 상태를 잘 확인해야 되고,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야? 뭐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맞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요렇게 표시하면 뽀대 산다 그랬지? 뽀대 작살이야 아주.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의 기체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지? 기체의 종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자, 그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서 아보가드로 법칙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기체의 부피비가 무슨 비? 분자수비다. 그지? 분자수비가 무슨 비? 부피비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지? 이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특히나 영도 실기압 얘는 수치가 정해져 있지. 자, 영도 실기압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표준 상태. 표준 상태. 까먹고 있었지? 표준 상태라고 부른다. 영어 네 글자로는 STP. 재밌자고 하는 건데. 알파벳으로는 세 개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STP. 네 글자. 노인네라. 유머 감각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자, 아무튼 STP 또는 표준 상태에서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22.4리터가 된다. 그지? 22.4리터와 관련한 숫자들 연습 많이 하라고 내가 거기 밑에 적어놨지? 그지? 11.2리터 하면은 얘는 2분의 1몰이구나. 원래는 말이야 그냥 부피가 있으면 22.4리터로 나눠서 몰수를 계산하는 건데, 굳이 11.2리터 절반 딱 쪼개면 되네 싶은, 그지? 우리 계속 쪼개보자 라고 해서 숫자를, 그지?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잡았잖아, 그지? 얘네 둘 더해보기도 하고, 그지? 16.8
미터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 다양하게 넣어봤단다. 그래서 5.6리터는 4분의 1몰이잖아. 그러면 56리터면 4분의 10몰이지? 곱하기 10이니까. 그지? 그래서 4분의 10은 모르겠는데 1.25인가? 그지? 이렇게 굉장히 이 숫자로 요 연관된 숫자들로 장난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그지?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요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우고 나면 기체의 질량을 알잖아. 그러면 몰수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몰수를 알면 우리는 기체의 부피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면 기체의 부피를 알잖아. 그럼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이런 관계. 그래서 메세인 8g이 있대. 8g이 있대. 메세인 분자량 몇이니? 16. 8g은 2분의 1몰. 그럼 0도씨 기압에서 몇 리터? 11.2리터. 이렇게. 메세인 8g은 11.2리터겠구나 라고 이렇게. 그지? 몰을 경유해야 부피로 넘어갈 수 있고, 부피에서 몰을 경유해야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겠니? 우리 몰수 관계에 대한 연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써 자연스러우면 좀 소름 돋지? 노인네도 아니고, 그지? 이게 조금 느릴 거야. 아직은 느릴 건데 답답해하지만 너희들 신기하게도 이제 너희들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엄마 아빠의 추억이야. 내 경험에서 보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의 아기 때 있었던 일, 아기 때라기보단 초딩 때 있었던 일은 엄마 아빠밖에 기억을 못해. 우리 딸이 기억을 못하더라고. 너 초딩 때 이랬어 저랬어 얘기하잖아? 기억을 못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라고. 어쨌든 같은 기간을 지내었지만 워낙에 새롭게 경험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그렇더라고. 우리 딸도 중3 때, 중2 때 이렇게 내가 좀 우리 딸이랑 경험했던 특이한 일, 내 입장에서 특이한 일이지. 처음 겪어보는 딸내미 성장 과정, 아들 성장 과정이니까. 그래서 너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고등학교 2, 3학년 때 얘기를 하잖아? 기억을 못해. 겁내 신기하더라. 근데 니들이 그럴 수도 있어. 초딩 때 구구단 회원이? 그치? 니들 초딩 때였지. 우리 장모님이 항상 우리 마누라 자랑을 5살 때 구구단 외웠다고 자랑을 해서 나도 난 9살 때 외운 것 같은데 9살 때 외운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랑을 해줘서. 니들도 초딩 때 구구단 외웠지? 잘 외워졌니 처음에? 잘 못 외웠던 기억은 나지? 안 나니? 안 날 수 있어. 우리 딸내미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걸. 나는 아직까지 구구단 외우는 게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구구단 게임 겁내 못했어. 단순한 거 있지. 쇼크 뭐 이런 거, 007빵 이런 거 잘하는데 구구단 게임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몰수 계산해서 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계산하는 거, 분자의 질량, 물질의 질량을 몰수로 계산하는 거, 몰로 계산하는 거, 이런 관계들이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 이제 초딩 때 구구단 외우는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 낯설어, 그지? 낯설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고딩들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게 그거야.
얘를 왜 어려워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 말했지, 내가 혼자 공부했다고 화학을.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화학공학과 가고 싶고 해서 나 혼자 막 공부를 했는데 어렵게 느껴진 적이 하나도 없어. 공식을 외우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왜 못하니? 하고 이렇게 접근했다가 모두 다 내 수업을 어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처했었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들도 어려워하더라고. 가끔 보면 처음엔 좀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려워해.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측면 때문에 매주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이거 관련한 문제를 조금씩 풀어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산이 잘 안 되고 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자신감 저하되지 말고, 알았어? 자신감이 절반을 먹고 들어가. 자, 그래서 얘네들 22.4리터, 모든 기체 22.4리터는 몇 몰이야? 1몰이지. 그러면 기체의 종류가 달라져도 달라지면 CH4 22.4리터는 몇 그램이야? 16g이지. 만약에 수증기 22.4리터는 몇 그램이야? 18g이지. 그지? 이산화탄소 22.4리터는 몇 그램이야? 44g이 돼. 느낌 와? 부피분의 질량,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 뭐니? 밀도비가.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체의 밀도비는 무슨 비? 분자량비. 그지? 분자량비가 된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그지?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 나서 내가 얘들아 문제 봤을 때 1g 속에 분자수 분자수에 관련된 내용이나 분자수 B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기체에서의 분자수는 부피가 되니까 기체의 부피 B가 나오거나 하고, 아니면 원자수 B가 나오거나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라 그랬어? 분자량분의 1을 하라 그랬지. 몰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지? 습관처럼 원자수는 분자량분의 1을 한 다음에 얘는 3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3, 얘는 5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g 속에와 같은 단어가 뭐라 그랬어? 같은 단어가 뭐라 그랬어? 단위 질량. 그지? 단위 질량당 분자수 B 뭐 이런 거. 그지? 기억나? 그리고 같은 질량 속에 해도 이렇게 된다 그랬고, Wg 속에 해도 이렇게 표현해 주면 딱 좋다. 그지? 요 1단원의 몰과 관련된 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런 문구를 딱 보게 되면 습관처럼 이걸 짚고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알아들어? 자, 그러면 우리 14쪽에 있는 거 적어봤니? 1g 속의 원자수 B 다 적었어?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비 하면 뭐니? 얘들아,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를 의미해. 단위 부피가 1리터당 질량이잖아, 그지? 1리터 속의 질량이라서 단위 부피당 질량비, 그럼 밀도비야. 자, 그리고 단위 부피당 미쳤나봐. 이거 잘못 썼다. 분자수비 할 걸 그랬는데. 오타다. 단위 부피당 원자수비 하고 맨 밑에
원자수 비 바로 위에가 부피비가 아니라 분자수 비를 쓰려고 했다가 내가 머릿속에서 오타가 나온 것 같아. 자, 우리가 1단원에서 몰, 1단원뿐 아니라 화학 전반에서 이 몰은 매우 중요해. 어? 몰은 매우 중요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매 수업 시간마다 얘기할 거니까 오늘 잠깐 까먹었다? 그래도 되새기고 하면서 머릿속에 남기자. 이번 선행 특강에서 나의 목표, 요 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으면 한 목표가 있단다. 어? 좋았어.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이다. 화학 반응식. 우리 중등 과정에서도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는 배웠지. 안 배웠니? 처음 보니? 물질의 변화를 원소 기호와 부호 기호로 표시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만약에 규나미가 있는데 규나미가 지방, 중성지방, 포도당 해서 규남인데 질병이 매달린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어. 아니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고지혈증과 뭐니 당뇨 있는 규남이로 변했어. 이런 변화를 표시한 거야. 물론 이제 사진으로도 변화가 되겠지만 변화를 표시하는 게 화학 반응식 뭐 표시 방법 중에 하나야. 예를 들자면 이거야. 그래서 야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되는 거 뭐 있니? 요즘엔 성형외과 광고가 별로 없어, 그지? 옛날에 많았던 것 같은데. 시술 전, 그지? 시술 전 얼굴 사진, 시술 후 얼굴 사진. 그래서 시술 전 얼굴 사진, 시술 후 얼굴 사진. 근데 말이야, 성형외과 광고와 화학 반응식의 차이는 뭐냐면 시술 전에, 시술 후에 이렇게 얼굴 사진 결과만 딱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뭐 들어갔어? 주사기도 들어갔겠지. 주사기도 표시해줘야 돼. 실이 들어갔겠지. 꼬매고 실, 그지? 실 표시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 여기 얼굴 시술 후에 얼굴이 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들은 전부 다 표시를 해줘야 돼. 얼굴과 함께. 이게 이제 화학 반응식인데 화학 반응식은 이제 비슷한 예를 든 것뿐이야. 생활 속에 화학 반응식은 변화 전에 물질과 물질에서 변화 후에 물질을 표시해 주는 건데 변화 전의 물질을 뭐라고 불러? 반응 물질이라고 불러. 잔다. 잘 잔다. 아니 내 목소리 때문이야. 아이유 목소리. 특유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 반응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변화 후의 물질을 엄마? 반응 물질 또 쓰려고 그러네. 생성 물질이라고 불러. 아이 지금 왜 이래? 나도 같이 자나봐. 같이 니들하고 내 목소리 취해서. 자, 있어 보이게 내 영어 단어 좋아하지? 있어 보이게 영어 단어 하나 써줄게. 들어봤지? 프로덕트?
나만 재밌어? 이렇게 돼 있어.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인데 화학 반응식을 표시할 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이렇게 표시를 해줘.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매번. 그래서 변화 전의 모습과 변화 후의 모습인데 이 화학 반응식을 표시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반응물질 속에 있는 모든 원소, 원소의 종류와 개수가 생성물질 속에 있는 원소의 종류랑 개수가 같아야 돼. 무조건. 다르면 이건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같아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알아들어? 자, 그래서 이렇게 얘 신경을 써줘야 하고 얘가 성립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질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 누가 알아냈어? 질량 보존 법칙? 라부아지에, 그치? 라부아지에. 나도 까먹을 뻔했다. 아이고야, 니들 이름도 못 외우는데, 그치? 과학자 이름들 자꾸 까먹어. 자,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건 뭐겠어?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 세우는 방법. 자, 제일 먼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표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책에는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을 썼거든. C3H8. 자, C3H8의 연소 반응을 썼어. 그지? 그 책에 있는 거 말고 내가 다른 거 쓸게 그러면. 옥테인 쓸게. 옥테인. C8H18 옥테인이거든. 누구의 주성분? 쓰지 마.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왜 자랑하겠어? 난 말했지. 요 교재를 만든 이유가 너희들 최대한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은 아마 요거 개수 맞추는 게 보여질 거야. 제일 먼저 옥테인 하고 누구랑 반응해야 돼? 연소되려면 산소랑 반응을 해야 돼. 연소는 산소랑 반응하는 거잖아. 너희들 연소의 정의가 뭐야? 물질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뭐가 생겨? 빛과 열이 생겨. 뭐 이산화탄소, 수증기 뭐 이거는 연료가 연소될 때고, 빛과 열이 생기는 게 연소래. 저 옥테인이 누구의 주성분이냐면 휘발유의 주성분이야. 휘발유. 그래서 휘발유에 요 옥테인이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옥테인 100% 인 것처럼 휘발유 탄화수소들이 섞여 있다. 그걸 옥탄가, 옥테인 밸류 해가지고 100 가장 좋은 휘발유로 쳐준단다. 그냥 해본 소리야. 잘 몰라도 돼. 자, 그래서 아무튼 옥테인이 산소랑 반응할 거잖아. 그러면 뭐가 생기게? 탄소가 있잖아. 탄소가 연소되면, 탄소가 있는 물질이 연소되면 반드시 CO2가 생겨. CO2가 생겨. 우리의 화학에선 이래야 해. 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꺼지라고 해. 그냥 다 타는 거야. 그리고 수소가 있는 물질이 연소되잖아요. 뭐가 생겨? 수소랑 산소랑 만나면 물이 생겨. 이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만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이렇게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개수를 맞추지 않고 그냥 딱 쓰여 있다. 이걸 골격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난 그냥 고쳐서 쓸래. 자, 안 써도 돼. 잘난 척이야. 골격 반응식은 스켈렉트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저걸 먼저 쓰는 게 기본이란다. 기초.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 개수 맞춰야 되잖아. 탄소.
몇 개 있어? 반응물질에 8개 있지. 얘가 하나 있다고 가정할 때, 하나 연소된다고 가정할 때 탄소 8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8개 해서 요 앞에다가 몇 개 생겨나는지 숫자를 써주는 걸 개수라고 하거든. 응?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수소 몇 개 있어? 18개 있지? 그러면 물이 몇 개 생기겠어? 9개가 생겨야 해. 그치? 9개가 생겨야 해. 그러면 이제 얘 산소의 개수를 맞추면 되겠네. 여기에 16개 있고요. 9개 있지. 합하면 25개 있지. 산소 원자가 25개 있으면 얘 2분의 25개의 산소 분자가 있어야 25개가 맞춰지지. 근데 말이야, 화학 반응식에 이렇게 분수 계수로 맞추는 건 허용하지 않아. 무조건 정수로 맞춰야 돼. 그래서 분모항을 싹 다 곱해서 얘를 2개를 연소시키고요. 그러면 산소가 25개의 분자가 필요하고 몇 개가 돼야 돼? 이산화탄소 16개로 수정되고 물은 18개로 수정이 되어야 해. 되겠어? 이렇게 개수를 맞춰야 된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식 퍼펙트 완성. 완성했어. 될 것 같아?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물질의 상태도 표시해줘야 돼. 응? 우리가 상태를 표시해줄 때 괄호치고 이렇게 괄호치고 상태를 표시할 때 괄호치고 S 있으면 이건 고체란다. 솔리드의 앞글자래. 그리고 L은 뭐야? 리퀴드, 액체의 앞글자고 액체를 쓰는 거고. 얘는 뭐야? 산소는 산소 고체나 액체 봤어? 그치? 기체, 가스. 그렇지? 상태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이 상태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물에 섞여서 반응이 진행될 때도 있어. 산전기 반응 있잖아. 그지? 그런 애들은 그래서 AQ까지 우리는 익혀야 돼. 아쿠아 물. 그지? 아쿠아리움 그러잖아. 섞여 있어. 아퀴루스, 오퀴루스에서 수용액 그림이. 수용액이 뭐야? 물이 용매인 용액이야. 용기라고 용맥 아니? 조만간 배우도록 하자. 아무튼 수용액이야. 응? 그래서 이산화탄소 상태 뭐야? 얘도 기체. 물은 기본적인 상태가 액체. 그지? 이렇게 상태까지 모두 표시해 줘야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다 썼구나 로 정리할 수 있단다. 그래서 얘 하나는 프로페인 연소가는 디귿 밑에 15쪽의 디귿 밑에 얘 하나 써두자. 얘 하나만 써두자. 반응식만 옥테인. 옥테인 이건 안 써도 되고 옥테인의 반응식만 쓰니까 위에 써 있잖아 책에. 이것들아 다 쓰려고 해. 다 쓰려고 해. 다 썼어요? 자, 이거 한번 써보고
이제 그 밑에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그래서 변화 전의 모습과 변화 후의 모습을 표시했다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저기 레고 조립하듯이 레고 막 뜯어서 이렇게 다시 조립하는 거야. 그러면 뜯어서 없어지잖아. 이 모양은. 그지? 그래서 요 반응 물질들은 점점 사라져. 양이 점점 줄어. 그리고 생성 물질들은 점점 양이 많아져. 그지? 그 변화되는 양에 대한 표시가 요 계수비란다. 그지? 자, 그러면 15쪽에 아래쪽에 얘 기체에 액체 이렇게 써 있는데 반응 물질은 점점 사라지고 감소하고 생성 물질은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표에다가 분자 수비하고 써놨지. 분자 수비가 어떻게 되게 계수 관계야. 분자 수비로. 얘 한 개 반응하면 얘 5개 반응하고, 그래서 한 개가 사라지면 얘는 몇 개 생겨? 몇 개 없어져? 5개 없어지고, 얘는 몇 개 생겨? 3개 생기고 4개 생긴다는 거. 앞에 부호를 꼭 써주자.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이라서 그래. 알겠어?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이야. 다 생겨나는 비율로 생각하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에서의 생각은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 반응 물질은 점점 줄어들고 생성 물질은 점점 많아진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 되겠어? 자, 1개 없어지고 5개 없어지면 3개 생기고 4개 생겨. 그럼 2개 없어지고 10개 없어지면 6개 생기고 8개 생겨. 이게 비율이 반드시 일정해야 돼. 1개 없어졌는데 3개 없어져. 말도 안 되는 거야. 계수관계로 없어져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 4개의 4개의 변화 중에서 하나의 변화만 알잖아? 나머지는 고정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에 산소가 15개가 사라졌어. 그럼 나머지는 고정이야. 그지? 몇 개? 3개. 3개인가? 3개 없어지고 몇 개 생겨? 9개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얘는 12개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겠어? 고정이야, 고정. 이렇게. 계수관계로 무조건 고정이라서 이 중에서 이 반응이 진행됐는데 이산화탄소가 1.5몰이 생겼어 라고 하면 분자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치? 그 밑에가 몰수비라서 좀 미리 가져가는데, 그러면 수증기는 얼마 물은 몇 몰 생겨? 2몰이 생겨요. 그치? 산소는 몇 몰 없어졌어? 2.5몰이 없어졌어요. 요 비율이 고정돼 있어. 알겠니? 비율이 고정돼 있는 거야. 양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알아들어? 그리고 얘네들이 얘 1몰 1몰 없어질 때 2몰 없을까? 1몰 없어질 땐 얘 5몰이 없어지고요. 그 밑에 쓰라는 거야 지금. 몰수비. 그지? 3몰이 생기고요. 4몰이 생기는데요. 이제 뭐 하려고 했지? 방금 막 몰수비인데. 아이씨, 방금 뭐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쓰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썼다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하다. 치매인가? 1몰, 5몰, 3몰, 4몰 없어지고 생겨나. 아이씨 너무 기억났어.
기억났어. 뭘 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 응?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반응을 하려면 프로페인을 그러면 반드시 22.4리터 넣어야 되겠다. 그럼 산소가 몇 리터 있어야 돼? 112리터 있어야 되네. 그치? 반드시 창고에다가 얘 프로페인이 연소되는 공간에다가 반드시 프로페인이 22.4리터 넣으면 산소를 12.2리터 넣어야 돼. 무조건. 그럼 돼? 그거 아니다. 넣어주는 양은 지멋대로야. 얘를 22.4리터 넣고 산소도 22.4리터를 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넣어주는 양이 요 계수관계랑 일치하는 건 아니야. 사라지는 양이 계수비랑 일치하는 거야. 알았어? 넣어주는 양을 반드시 요거에 맞춰서 넣어야지. 요건 아니야. 그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페인 1몰, 산소 1몰을 넣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반응은 어떻게 하겠어? 얘가 1몰만 반응하겠네. 그럼 얘 이 중에서 0.2몰만 반응하겠네. 반응하는 비율이 고정적이어야 되니까. 돼? 이런 식이라서 넣어주는 걸 반드시 계수관계에 맞춰서 넣어줄 필요는 없단다. 그지? 넣어줘도 돼. 하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니? 그래서 반응에 화학 반식의 의미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체의 부피비는 어떻게 되겠니? 부피비는 무슨 비? 분자수 비. 그래서 똑같아 계수비랑. 그지? 그러면 기체의 부피비는 1대 5대 1리터 5리터 3리터 4리터 쓸라 그랬지? 기체 기체에만 적용이 돼요. 아이씨, 나 이거 실수 아니야. 진짜 나 그런 거야. 진짜 이거 막 신경 쓰면서 근데 진짜로 낚였어.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랬어? 기체의 부피비라 그랬잖아. 책에 써있는 것도 기체의 부피비잖아. 근데 요 H2 옆에 L을 써놨는데, 그지? 여기에다가도 계수비를 부피비로 같이 집어넣어버리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나마 얘는 이게 밀도를 알잖아. 그지? 밀도를 알잖아. 그래서 만약에 1몰이 반응해서 생겨났다. 4몰이 생겼다. 만약에 4몰이 생겼다. 얘네들 1몰의 부피, 5몰의 부피, 3몰의 부피, 4몰이다 라고 하면 18 곱하기 4 하면 몇이야? 48에 3, 48에 32 4, 2는 4 몇이니? 72 72g. 구구단을 못해서 72g이잖아. 그럼 몇 밀리리터야? 72ml야. 알지? 물의 밀도 1g per 밀리리터. 유명하잖아. 1g이 1ml야. 그래서 이렇게는 알 수 있는데, 글쎄다. 부피비로 계수비 안 된다. 액체는 고체도 안 돼. 기체들끼리만 되는 거야. 무슨 법칙 때문에? 아보가드로. 알지?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반응하는 부피비가 계수비랑 일치해. 언제? 기체 상태일 때만. 액체나 고체에는 적용하면 안 돼. 알겠지? 주의해라. 주의해. 자, 그 다음에 질량비가 나오지. 질량비랑 계수비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근데 질량비는 계수비 있잖아. 계수비 1g, 1몰, 5몰, 3몰, 4몰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돼?
표현의 분자량 곱하면 질량이잖아. 그지? 질량은 몰수 곱하기 몰 질량. 그지? 어디에서 얻어지는 거야?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여기에서 이항을 하면 질량 계산비가 얻어지잖아. 그지? 개수 곱하기 분자량 하면 질량비가 돼. 이렇게 돼? 개수비에다가 질량들, 아니 분자량 곱하면 질량비가 얻어진다. 근데 질량비의 특징은 어떻게 돼? 무슨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없어지는 질량하고 생겨나는 질량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란다. 응? 되겠니? 비율로만 따진 거야.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로만. 되지? 얘들아, 그 한참 요 화학원 과정일 때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반응 전에 용기에 구성하고 반응 후에 시간이 흐른 거야. 같은 용기 속에 반응 후에 구성을 보니까 별이 A야. 6개 이렇게 있었어. 별이. 별이 A. 별이 A야. 그리고 동그라미 B가 요 B가 4개 있었어. B가 4개 있었어. 근데 말이야, 시간이 흘러서 동그라미가 B야. 별이 A고, 시간이 흘러서 모든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보니까 B가 2개나 남아 있는 거야. B가 2개나 남아 있고, 그리고 C라는 물질이 네모가 몇 개 할까? C가 4개가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화학 반응이 진행된 거야. 그럼 이것에 대한 요 변화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봐 라고 하잖아. 이렇게 작성해봐 라고 하면 학생들의 대부분이 6A 더하기 4B 화살표 2B 더하기 4C 요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요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이쪽에 반응 물질 없어지는 것들만 쓰는 거고 이쪽에 생겨나는 것들만 쓰는 거야. 그지? 그러면 결국 반응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봐서 A는 있다 없어졌지. A는 6개가 감소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B는 몇 개 없어졌어? B는 2개 없어졌지. 그지? 돼? C는 몇 개 생겼어? 이거야. 4개 생겼지. 돼? 그러면 결국 없어지는 게 반응 물질, 생겨나는 게 생성 물질인 거야. 돼? 그래서 얘는 6개 A랑 2개 B랑 4개의 C가 생겨나는구나가 되겠지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개수를 정리해야 돼. 돼? 그래서 얘 화학 반응식은 3A, B, EC의 형태를 띄어야 이제 맞게 되는데 제가 무슨 상태야? 몰라. 그러면 이제 기체야. 그럼 GGG 쓰면 되겠지. 가로치고. 되겠니?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이런 식의 변화하는 걸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되지? 이해는 돼도 이제 오늘 숙제가 나가면 어렵다. 어렵다. 아이씨짱 겁내 어렵네 싶겠지만 니들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니들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 어렵게 느끼니까 아이씨 나 화학에 재능이 없나 봐 뭐 이런 비관적인 생각은 안 해도 돼. 자, 화학 반응식의 의미 알겠니?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거야. 반응 물질은 감소하고 생성 물질은 많아지는 비율이랑 개수랑 일치하는구나가 되는 거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자. 16쪽. 16쪽에 내가 화학 반응식이랑 평형식 하나 적어놨어. 물론 양론식 해도 되겠지만 자, ECO O2 자, 이렇게 적어놓고 뭐 안 썼어? 뭐 표시 안 했어? 상태 표시 안 했어. 귀찮아서 다 기체로 보면 돼. 전부 다 기체로 보자. 그래야 부피비까지 정리가 되거든. 오케이? 그래야 부피비까지 정리가 돼. 자, 근데 반응 전 제일 윗칸에 반응 전 그지? 그리고 반응 후 하고 나와 있어. 그지? 있어 보이게 또 영어 단어 먼저 INI 점 지금 이니시에이션 시작 그지? 반응할 때 반응 뭐야 영어로? 리액션인 거 알지? 리액션 이렇게 적으면 리액션이야. 표시가 멋있지? 아무도 없니? 세연아 내 목소리 부드럽지?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지? 아플까봐. 반응 후는 뭐겠니? 터미네이션. 끝! 종말 뭐 이런 거지? 뭐 저렇게 표시해 줘도 되고. 자, 근데 말이야 반응 전에 얘네들이 반드시 2대1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1몰과 1몰을 넣어주면 둘 중에서 얘 1몰이 반응을 하면 0.5몰이 반응하겠지. 비율 따라서. 그지? 남지? 이건 가능한 반응이야. 근데 말이야 얘가 1몰이 반응하기 위해서 2몰이 필요하지. 그럼 산소는 1몰이 다 반응할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한 반응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가능한 게 얘가 모두 다 반응하는 게 가능하네. 그치? 요게 가능해. 그럼 얘는 몇 몰 없어져? 0.5몰 없어지고 이 비율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개수비대로. 얘는 몇 몰 생겨? 1몰 생기네요. 그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가능한 반응에서 싹 다 반응해야 되는 이 친구를 한계 반응 물질이라고 부른단다. 이건 적자. 전부 다 반응해서 남질 않아. 반응 후에 남질 않는 이 물질은 한계 반응 물질이야. 돼? 자, 반응 후에 저렇게 남잖아, 그지? 이렇게 얘네 둘이 남았네. 남은 반응물, 생성물, 그지? 저렇게 되는데 우리 요거 정리할 수 있는 게 1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능력이란다. 얼마나 진행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뭐야? 요렇게 한 개의 반응 물질을 골라내는 능력이 있단다.
한계 반응 물질을 골라내는 능력이 있어. 능력에 요 1단원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를 해결하는 기초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몰수 관계로 나와 있으면 고마운 거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 응? 그리고 말이야, 그 밑에 내가 똑같은 반응식을 쓰고 비워놨지. 그치? 비워놨어. 반응 전, 반응 후 요 관계를 비워놨는데 얘네들이 14g 32g 아닌가? 8g 하자. 8g 있었다고 해. 아이씨, 아니야. 잠깐만. 28g, 8g 이렇게 할래. 있었어, 반응 전에. 그러면 반응하는 양을 질량으로 표현하기가 좋아, 안 좋아? 뭐로 고치는 게 좋아? 몰수로 고치는 게 좋아. 질량이 나와 있으면 질량비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개수비랑 질량비랑 유일하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럼 뭐로 고치는 게 좋아? 몰수로 고치는 게 좋아. 무조건 몰을 거쳐가는 게 좋아. 응? 그래서 28g이면 몇 몰이게? 일산화탄소 1몰이란다. 1몰. 그래서 몰수 관계를 써주는 게 좋아. 이렇게 8g 몇 몰이게? O2 분자량 몇이야? 32. 원자량이고 16은 그럼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야. 이렇게 있어. 그럼 누가 한계 반응 물질이야? 몰수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한계 반응 물질을 골라야 돼. 누구야? 산소겠지.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는 2분의 1몰이 필요해. 근데 4분의 1몰밖에 없잖아. 부족하지? 이렇게 부족한 녀석이 한계 반응 물질이야.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1몰이 먼저 사라지게 되면 얘는 2분의 1몰이 없어지고요. 개수 같으니까 2분의 1몰이 생기고요. 그럼 반응 후에 남아있는 양은 얘가 2분의 1몰이 남고요. 일산화탄소도 빼주면 2분의 1몰이 남겠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몇 그램씩 남아? 라고 물어보면 2분의 1몰은 몇 그램? 14g이지? 이산화탄소 2분의 1몰은 몇 그램? 22g이지. 괄호를 잘못 쳤네. 되겠어? 돼? 그러면 질량 관계로 봤을 때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게 어떠니? 같은가? 같을걸? 틀린가? 36 맞잖아. 같잖아, 그지? 자, 이렇게 질량으로 나오면 무조건 몰수 관계로 바꿔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니? 내가 칠판에다가 반응 전 반응 후를 표시하지 않잖아. 그지? 반응 후 요거 알아서 보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지? 할 수 있지? 못하겠니? 자, N2 3H2 2NH3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3리터 있었어.
부피비는 무슨 비? 분자수비, 그지? 기체면 다 기체니까, 응? 그래서 얘를 뭐로 취급해도 돼? 몰수 취급해도 돼. 그래서 누가 한 개 반응 물질이야? 얘 3리터에 1리터 반응하잖아. 남잖아. 이 친구가 한 개 반응 물질이야. 그지? 남는 녀석은 한 개 반응 물질이 될 수가 없어. 뭐 과량으로 넣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써. 충분히 넣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자 아무튼 얘가 3리터 모두 다 싹 다 쓰는 거야. 이렇게 한 개 반응 물질 딱 결정되면 그 다음에 정리해 주는 거지. 아 그러면 3대 1이니까 1리터 없어지고 2리터 생기고, 반응 후에 보면은 얘 2리터에 뭐야? 어쩜 좋으니 자꾸 같은 양으로 만드네. 그지? 같은 양으로 만들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그러니까 반응 후에 반응 물질이 아예 안 남는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남을 수 있어. 남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되겠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식은 이제 메테인 하고 O2하고 반응해서 얘도 기체로 치자. 아닌가? 기체로 안 쳐도 되겠다. 질량으로 할 거니까. 질량으로 할 거야. 얘 8g 하고 얘 64g 있다고 치자. 응? 그러면 정리해봐. 얘만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질량 나와 있으면 몰수로 고친 다음에 한 개 반응 물질을 찾아봐. 그래서 그 한 개 반응 물질에 맞춰서 반응을 시키고 다시 질량으로 고쳐. 요거 시키려고 적어 놓은 거야. 왜 그러겠어? 제일 복잡하니까. 응? 저게 되면 SO2에 O2 SO3에 분자량 적은 거야. 황의 원자량이 32란다. 황의 원자량 32고 얘는 뭐 할까? 이렇게 넣지 뭐. 해서 정리해봐. 해봤니? 아니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해줄 거니까. 어차피 내가 해줄 거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또 충분히 연습되어야 되는 공식은 이거지. 몰수 계산. 그치?
몰수비나 부피비를 연습시키지 않은 건 계수비랑 일치하기 때문이야. 그냥 알지? 걔네들이 적혀 있으면 계수관계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했어? 내가 해. 자, 8g이면 몇 몰이게? 4분의 1몰이고요. 64g이면 2몰이야. 이렇게 몰수를 먼저 정리해주고, 누가 한 개 받는 물질이야? 미쳤나봐. 2분의 1몰인데. 이게 다 내 목소리에 내가 취해서 아이유 목소리.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돼? 2분의 1몰. 자, 그러면 얘가 한 개 받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얘는 1몰이 없어질 거고요. 2분의 1몰이 생기고요. 1몰이 생겨요. 그럼 반응 후에 남질 않고 원래 표시만 안 해주면 돼. 그리고 얘는 1몰이 남고요. 2분의 1몰, 1몰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데 질량으로 다시 환산하면 32g, 22g, 18g 이렇게 되겠지? 질량 관계로 정리하는 거야. 되니? 질량이 있으면 먼저 몰수로 바꾸고. 자, 얘도 한번 해봐. 32g, 16g 했을 때 질량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뭐 먼저 구해야 돼? 몰수 먼저 계산해야 돼. 응? 다 했어? 아직 안 했네. 세연아, 하고 있는 거 맞지? 미동이 없어서, 미동도 없어서라고 해야 되나? 넌 그거나 하세요 그러면. 다 했어? 아이, 나 얼굴 커지는데. 원래 큰 거 어쩌겠어.
숙제했겠네. 숙제했겠어. 채빈아 숙제했었어. 안 한 티나. 안 하면 티가 나요. 오케이. 자, 다 했니? 못하겠어? 자, 얘 64 분자량. 그러면 몇 몰이야? 2분의 1몰. 얘도 2분의 1몰이지? 분자량이 32니까, 그지? 그럼 누가 한 개 받는 물질이야? SO2가 한 개 받는 물질이야. 2분의 1몰 없어지고, 산소는 4분의 1몰 없어지고, SO3는 2분의 1몰 생기고, 그럼 반응 후에 2분의 1몰이 남고 4분의 1몰이 남고, 그지? 다시 질량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4분의 1몰이니까 8g, 2분의 1몰이니까 40g. 되겠어?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 몰수로 한 다음에 질량으로까지 바꾸자. 왜 이렇게 하냐면 17쪽 숙제로 낼 거야. 숙제로 낼 거라. 탄화수소들의 연소 반응, 탄소화합물의 연소 반응식들인데 맨 위에 있는 에텐만 개수를 넣어 줬고요. 그 밑은 개수까지 맞춰서 해야 돼. 알겠어? 알겠나? 자, 그리고 우리가 숙제를 해야 할 텐데 어렵다. 어려워. 이번 주도 질문이 없으면 안 된다. 있을 거라고 예상해. 자, 52쪽부터 어, 59쪽까지 하자. 자꾸 중간중간 잘라먹는 느낌이겠지만 몰수 연습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우와, 나만 바본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응? 우리가 51쪽까지가 숙제였어. 응? 밀린 사람은 해주는 게 좋아. 알았어. 숙제 밀리지 마. 어려운 거 몇 개 풀어줄까? 숙제에서. 얘들아, 진짜 어려운 내용들이 뭐냐면 56쪽을 펴봐. 이 두 문제는 내가 풀어줘야 될 것 같아. 18번, 19번 문제는 내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풀어줄게. 읽어봐. 18번, 19번. 18번부터 읽어봐.
자, 음, 일정한 압력과 온도의 실린더에 수소와 산소 혼합기체 400ml네. 400ml였어. 400ml야. 채우고, 그지? 반응 전에 기체야. 셋 다 기체인 거야. 응? (40ml가) 되었대. 그지? 돼? 응? 그러면 반응을 한 게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을 해? 2대1로 반응을 하지? 그래서 반응한 게 마이너스 2x, 얜 x, 마이너스 x, 그지? 그리고 얜 플러스 2x가 생겨날 거야. 부피비는 계수비랑 일치하니까 돼? 그리고 이제 반응 전의 모습을 역추적해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돼? 오케이? 그러면 2x 더하기 40이 되고요. 수소 기체의 부피는, 그지? 산소 기체의 부피는 x ml가 될 거야. 되니? 그러면 결국 3x 더하기 40ml가 400ml가 되어, 그지? 이렇게 돼. 그러면 x는 몇 ml? 120이 돼. 그지? 자, 이렇게 역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평형식 세우는 거야. 이렇게 반응 전의 양, 반응 후의 양, 반응하는 양, 이게 싹 다 비워진단 말이야. 그치? 처음 이렇게 싹 다 비워진 채로 있다가 얘네들이 합쳐서 400이래. 그리고 40 남았대. 그럼 결국 반응하는 부피비는 계수비랑 일치해서 2x, x, 2x 생기고 반응 전으로 역추적해 올라가면 공식이 얻어진다는 거죠. 아니, 공식이란다. 식 하나가 얻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2x 더하기 40이랑 x랑 있게 되면 결국은 x가 120이라는 숫자를 가지게 돼서 120ml고 수소는 400 빼기 120 하면 몇이야? 280ml로 얻어지게 되어서, 그지? 결국은 반응한 양이 조절이 되겠다. 얘가 240ml 없어지고요. 얘는 120ml 없어지고요. 240ml가 생겨나지요. 그리고 반응 후에 240ml의 수증기와 40ml의 수소 기체가 섞여 있으면 결국은 280ml의 전체 부피를 얻게 돼. 어렵지? 근데 결국은 시작을 되게 막막해, 그지? 굉장히 막막해도 반응 전, 반응 후의 양 이거 써놓고 뭘 할까?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의 화학 중에 제일 어려워. 걔가 제일 어려운 내용 적응하기 제일 어려워.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 알았어? 너희들만 어려운 게 아니야. 가장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뭐랄까 군대 체험처럼 미리 체험을 보는 거야. 알아들어? 자, 그러면 기억 반응 후 실린더의 부피는 280 맞지? 그리고 니은 반응 전 수소 산소의 부피비는 2대1이 아니지? 280 120이니까 2대1 아니야.
몇 대 몇인지 나도 모르겠어. 7대 4? 알게 뭐야. 자, 실린더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이게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바뀌잖아. 화학 반응이 아니야. 핵 반응이야. 핵의 종류가 바뀐 거야. 그지? 핵 반응이야, 핵 반응. 그러면 니들은 핵폭탄 터졌나? 뭐 이 생각해야지. 돼? 재밌자고 한 얘기인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네. 아, 속상하다. 이렇게 유머 감각이 떨어져서야 어찌 사노. 이제 얼굴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건 외모지상주의. 19번 문제 한번 읽어봐. 얘도 내가 풀어줄 거야. 이건 뭘까 싶겠지만 역시 이렇게 평형식을 세우면서 마무리를 할 거란다. 자, 써봤어? 일단 쓰는 거야. 지우야, 일단 쓰는 거야. 머릿속으로 고민하면 더 헷갈려. 아니, 나는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 하면은 더 헷갈려. 그러면 나나 하는 거야. 왜 나나 하는 거야? 난 다 맞추니까. 가 아니라 난 틀려도 되니까. 난 시험 볼 게 아니야. 니들이 시험 볼 거란 말이야 나중에. 난 시험 안 봐. 그지? 그러니까 난 틀려도 되니까 이렇게 안 써도 돼. 이건가? 그럼 찍어도 돼. 자, 이렇게 두 개를 써놓는데 자, 1번 실험과 A와 B를 반응시킬 때 1번 실험과 2번 실험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1번 실험과 2번 실험이 있는데, 야, 1번에서 누가 한계 반응 물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2번 실험에서 누가 한계 반응 물질이래? A가 한계 반응 물질이래. 얘가 5ml가 다 반응했다는 힌트를 준단 말이야. 왜? B가 남았대잖아. B가 Xml가 남았대. 자, 그러면 이제 요 힌트가 끝이야. 다 된 거야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쓰고 나면 눈에 보이거든. 안 쓰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잖아. 안 보여. 심지어 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안 쓰잖아. 그럼 찍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난 찍어도 되잖아. 왜? 틀려도 되니까. 난 틀려도 돼. 난 시험 안 봐. 똥꾸들아. 자, 5몰이 아니라 5ml인데 흥분했다. 난 틀려도 되니까. 자, 5ml가 반응을 하니까 A가 몇 ml 생겼어? C가 10ml 생겼지. 그지? 다시 1번 실험으로 넘어가. 몇 ml 생겼대? C가 20ml 생겼대. 부피비는 계속이랑 일치하지? 그러면 비율이 계속 일치해야 되잖아. 10ml, 5ml, 20ml, 몇 ml? 10ml. 근데 15ml 있었네? 남았네. 그지? A가 5ml가 남아요. 그런 순간 우리는 1번 실험의 한계 반응 물질이 B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지. 돼? 응? 그럼 30ml 개수 관계가
부피비랑 일치하지? 몇 대 몇 대 몇? 1대 3대 2 해서 얘네들 개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지? 그리고 요 2번 실험으로 넘어오게 되면 30mm에 20mm, 몇 mm에 10mm, 15mm에 10mm, 그지? 그럼 x는 몇 mm? 10mm. 되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형식만 잘 정리해 나가다 보면 여기저기 찾아서 답이 나온다. 하지만 이걸 쓰는 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해. 웃기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지? 자, 그래서 남은 B기체의 부피는 5ml이다. 뭐니? 기억 틀렸지? 10ml야. 그지? 기억 틀렸어. 화학 반응식은 맞네. 그지? 니은에 디귿에 1과 2에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를 모두 섞어서 완전히 반응시킬 때 하고 나왔네. A가 5ml 남았지? B가 10ml 남았지. 그러면 얘 10ml 없어지고요. 얘는 3분의 10ml 없어지고요. 맞지? 3분의 20ml가 생겨요. 그지? 맞지? 내가 이 10ml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알아? 3배가 돼야 되니까 3분의 30 요거부터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3분의 10, 3분의 20, 1대 3대 2가 정리가 되니까 나중에 원래 산수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대한 편법을 내가 자주 쓰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5니까 3분의 5 그치?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생성되는 C의 부피는 3분의 20ml가 답이 된다. 되겠지? 되겠지? 자 이런 식이야. 어렵다고 느끼겠지만 그건 너희들만의 감정이 아니야. 1단원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의 감정이 다 그렇다고 해. 알았어? 근데 말이야, 나는 사실 화학이 어려워 본 적이 없거든. 아니 물론 이제 대학교 화학, 전공화학은 뭐 이따위 걸 다 알고 지랄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렵다고 느껴서 진 적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화학, 뭐 대학교 1학년 그때의 화학들은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심리적인 효과야. 겁 없이 덤벼들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직 내가 뭐 공부가 덜 됐으니까 틀릴 수도 있지. 뭐 이런 약간 낙천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실제로 현상적으로 나타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유가 그전엔 몰랐지 나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황장애 있다 그랬지. 심리치료도 받아봤단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효과가 되게 크게 작용을 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이상하게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겁부터 집어먹지 마. 어려운 것 같아. 그냥 가볍게 넘기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농도에 대해서 살짝 다룰 건데, 원래 농도가 4단원이야. 이게 잘못되어 있어. 잘못되어 있어. 나는 이 교육과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봐. 지금 우리가 2단원이 상대적으로 편해서 2단원을 먼저 하고, 그지? 중요하지만 루이스 전자점식, 너희들 머릿속에 남기고 싶은 내용은 뭐게?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방법.
하고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확장되어 나가면 분자의 구조를 확인하는 거. 그지? 분자의 구조가 확인이 되면 분자의 성질, 극성이 확인이 되지. 그지? 근데 이제 뭐 분자의 구조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분자의 극성을 정리하는 방법도 살짝 넌지시 알려줬는데 그 다음 내용이 우리가 몰이란 말이야. 몰. 그지? 일단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오늘 1단원을 지난주와 이번 주 다 했어. 1단원이 사실상 기초야, 기초. 몰수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이야. 화학 반응에서요. 근데 이제 다음엔 우리가 3단원을 해야 될 거잖아.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근데 원래 예전 교육 과정에선 몰 농도가 1단원에 등장했었거든. 3단원에 몰 농도가 필요해. 근데 안 나와. 4단원에 나와. 이 개똥 같은 이라고 아주. 농도에 대해서 살짝 정리하고 정리라기보다는 용어만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자. 오늘은 자, 농도 들어봤어? 농도? 진한 정도, 그지? 용액의 진한 정도가 나오면 농도를 다룰 때 용어들 용질, 용매, 용액, 그지? 물질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그리고 용해 용해는 들어봤니? 얜 현상에 대한 거야. 용질이 용매 사이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불러. 자, 용질은 뭐니? 녹는 물질. 적어놨지 내가 책에다가. 용매는 뭐니? 녹이는 물질. 용액은 뭐니? 균일혼합물이야. 균일혼합물에 밑줄 치자. 균일혼합물에 밑줄 쳐. 불균일혼합물은 용액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불균일혼합물은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균일혼합물만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용질은 누구야? 설탕물을 만든다라고 할 때 설탕이 용질, 물이 용매, 그지? 용액. 그래서 용액 이름을 부를 땐 용질 이름 먼저 부르고 그 다음 용매 이름, 그 다음 용액을 부르는데 용매가 물이잖아? 그러면 수용액이라고 불러. 수용액은 용매가 물인 용액이야. 알아들어? 그래서 설탕이 용질이다 그러면 설탕 수용액. 우리가 좋아하는 에탄올이 용질이다 그러면 에탄올 수용액. 그지? 그리고 또 뭐 NaCl 염화나트륨이 녹아있다 용질이다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 포도당 수용액. 알아들어? 그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야. 근데 용매가 물이 아니라 에탄올이잖아? 그러면 포도당을 에탄올에 녹였다. 만약에 포도당 에탄올 용액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용질, 용매, 용액은 이제 그냥 붙이는 거고 항상. 알아들어? 이름, 용액. 그리고 이제 농도는 이렇게 용질의 양과 용액의 양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질의 양과 용매의 양의 비율로 농도를 정리할 수는 없을까? 그런 농도도 있기는 해. 그런 농도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에게 농도는 용질과 용액의 비율이다. 우리 숙제를 반드시 해주고요.